지금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전장이 어디냐 묻는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저없이 비트코인 시장을 꼽을 것입니다. 현지 시각 2026년 2월 22일 현재 비트코인은 6만 달러대 중후반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치열한 눈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대폭락 전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 말하고 누군가는 상승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 말합니다. 오늘 머니브리핑 24에서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전쟁터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두 집단의 논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분석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경고등을 켜고 있는 폭락론자들의 논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그들은 가장 뼈아픈 약점으로 지목합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 회의론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들은 냉소적입니다. 실물도 없고 배당도 주지 않으며 국가의 보장조차 없는 디지털 코드가 어떻게 영원한 자산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 기술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것으로 추정되는 5년에서 15년 뒤에는 기존 블록체인의 암호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장기적 불안감도 폭락론자들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각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인 CBDC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민간 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가 투자 심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는 과세 강화와 거래 투명성 제고 방안들은 비트코인의 자유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진영인 상승론자들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시스템입니다. 총 발행량 2100만 개로 한정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정책에 따라 찍어내는 법정 화폐와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공급이 제한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디지털 금 내러티브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도권 안착의 진전입니다. 2024년 1월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공식 승인하면서 시장의 판은 바뀌었습니다. 전통 금융권을 통한 접근성이 확대되며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고 이것이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그들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반감기 이후의 패턴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반감기를 거치며 일시적 조정을 겪은 뒤 결국 강세장을 나타냈던 경험이 많습니다. 2024년 4월에 있었던 네 번째 반감기, 진짜 성과가 나타날 시점은 바로 지금이며 과거의 데이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 믿는 지지층이 여전히 두텁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은 ETF의 영향으로 인해 과거와는 구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락장에서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해준다는 긍정적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한 디지털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폭락론자들은 17세기 네덜란드에 튤립 광풍을 떠올리며 경계하라 말하고 상승론자들은 인터넷 초기 시대의 아마존과 구글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팽팽한 논리 사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확실한 팩트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양측의 논리를 가만히 곱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쪽의 논거가 더 합리적이고 어느 쪽의 위험 요소가 더 치명적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막연한 공포입니다. 머니브리핑 24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을 팩트 중심으로 가장 빠르게 추적하여 보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